최근 대만을 포위하기 위한 거의 모든 공격 훈련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앞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이 된다면 2026년 9월 18일 대만이 중국에게 공습을 당한다. 새벽 3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진다. 중국군은 미사일과 드론 스웜을 이용해 대만의 주요 군사 시설과 통신 인프라를 공격하며 동시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개시한다. CNN과 폭스뉴스는 긴급 속보를 띄우며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인가? 라는 자막을 내보낸다. 백악관에서는 즉각 안보회의가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X에 단 한 줄을 남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만의 무기 지원을 승인하며 대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국방부는 괌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경계태세로 전환하고 서태평양 해역에 항공모함 3척을 배치한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이 개입하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위협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강경 발언을 이어간다. 일본 총리는 미군과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자위대 전투기를 오키나와로 이동시킨다. 한국은 미군과 협력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발표한다. 그러나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베이징은 즉각 미국산 반도체와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며 경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9월 21일 남중국해에서 미군 구축함이 중국 해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며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 백악관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미국 공군은 중국 본토의 해군 기지를 타격할 준비를 시작하고 미 해군은 대만 해협을 봉쇄하며 전면전 직전까지 상황이 치닫는다. 미국은 즉각 중국의 모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을 차단하며 초강력 경제 제재를 가한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고 러시아, 이란과 연합해 반미국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한다. 월계에서는 다우 지수가 20% 폭락하고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른다.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이미 대만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의 충돌로 인해 다시 미국, 중국 양극 체제로 돌아가고 제2의 냉전이 시작된다. 대만은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무력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대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26년 11월 14일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 북한이 군사동맹을 공식 선언한다. 핵위기, 선제 타격의 그림자. 이들은 나토를 포함한 서방 세력에 맞서 신동방 블록을 형성하며 공동 군사작전 계획을 발표한다. 같은 날 중국이 동풍 계열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선언하며 미국의 개입이 지속될 경우 선제 핵 타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미국은 즉각 데프콘2로 군사대비 태세를 격상한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전략폭격기 B2와 B-21을 태평양으로 배치하고 핵 잠수함 5척을 괌과 알래스카 해역에 전진 배치한다. 이에 한국의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주한미군과 합동군사훈련, 강화 및 핵공유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해군 이지스함 추가 배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방연합의 대응, 전면전 준비. 2026년 11월 20일 미국은 북미 방위협정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군사적으로 조직화한다. 캐나다에는 북극 지역과 그린란드의 방위 강화를 위해 미군의 배치를 증가시키고 멕시코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군사화 버전인 USMCA 디펜스 팩트를 체결한다.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카리브해 해군 기지를 건설하여 베네수엘라 및 쿠바의 친중국 세력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일본과 한미일 3국 동맹을 공식 선언하며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사이버 방어 체제를 가동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두고 국민적 찬반 의견이 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비상식량 및 에너지 비축 확대를 고려하며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는 등 혼란스러운 대내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나뉘며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쟁의 확산, 분열하는 세계. 2026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을 동방으로 이동시키겠다고 선언하며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브릭스 국가들을 포섭하려 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비밀리에 협력하며 석유 공급을 차단한다. 이란은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이제 세계는 반서방 블록과 서방연합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졌다. 반서방 블록의 주요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터키, 북한이 있다. 반서방 블록 국가들의 대응이다. 중국, 대만 점령 작전,
남중국해 완전 장악, 러시아 동유럽 및 북극권 확장, 이란 중동 내 친서방 국가 테러전 확대, 터키 나토 탈퇴 후 러시아와 협력, 지중해 장악 시도, 북한 한국을 향한 도발 증가, DMZ 인근 병력 재배치, 서방연합의 주요국은 미국, 나토,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있다. 서방연합 국가들의 대응이다. 미국, 태평양 및 북극 요충지 방어, 대만 지원, 나토, 동유럽에서 러시아 견제, 일본, 방위력 증강, 미군과 공동작전, 한국, 핵무장론 대두, 전술핵 배치 논의, 비상계엄령 선포, 캐나다, 미국과 공동방어체제 구축, 멕시코, 중남미 친중국 세력 견제, 전쟁의 절정, 한국의 선택. 2026년 12월 3일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전술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며 긴장은 극에 달한다. 이에 맞서 미국은 괌과 일본의 핵탄두를 탑재한 B-21 폭격기를 배치한다. 한국 정부가 전쟁 위기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일부 시민들은 해외로 탈출을 시도했다. 동시에 군 동원령이 발효되며 예비군 소집이 시작되었다. 2026년 12월 28일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자 미군과의 직접적인 해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핵잠수함 USS 콜롬비아가 중국 항모를 공격하며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 북한은 이 기회를 틈타 DMZ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고 청주 공군 기지를 타격 시도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한국은 즉각 전군 동원령을 발령 후 공군 전투기를 출격했고 사드 시스템을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한 후 한강 이북 지역 일부 지역 주민에게 대피령을 선포했다. 이제 핵전쟁이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결말, 전쟁의 끝, 새로운 세계 질서. 2027년 2월 15일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가자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 평화 협상을 시작한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붕괴하고 전 세계 GDP는 40% 이상 감소한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냉전 체제로 재편된다. 냉전 체제 이후 한국은 전쟁 중 북한의 국지 도발이 있었으나 완전한 전면전은 피했고 한국 내에서 이제는 핵을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 주장이 완전히 힘을 얻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로 인해 성장률이 급감하는 치명적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미군은 한국 주둔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점점 독립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2027년 3월 2일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 시대를 공식 선언하며 세계는 다시 양극 체제로 재편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번엔 단순한 냉전이 아니다. 언제든 다시 전쟁이 터질 수 있다.